이야기만 다루면은 네. 사실 그 내용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진영 논리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있죠.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아니 뭐 스캔들도 진위 여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진위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는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기루 같이 만들어진 거지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항상 인간미를 아주 진하게 기대하거든요. 왜? 그 사람이 인간미가 없다라는 한편으로 아쉬움을 많은 이 이재명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이 항상 우리가 더 큰 꿈을 가지는 지도자에게 투사하는 대중의 심리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씨 그 논란이 선거에 첨예하게 나왔는데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한두 가지겠어요. 엄청 많잖아요. 본인이 사실이든 사실이든 않든 간에. 사실이라도 억울하고 사실이 아니라도 억울한 건 아시죠? 사실이면 억울하지 않죠. 사실이면 더 억울해요. 왜요? 뭐 자. 바로 또 뭐 소개해드려야죠. 네, 예. 뭐 정치 낭인. 네. 정치 낭인 맞아. 정치 백수 박종진 전 앵커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백수낭이라니까 참, 네. 그래도 그 할 일이 없어졌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분 참 인덕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냥 뭐 하루 세 끼는 어떻게든 먹겠죠. 아, 이번엔 예. 김부선 씨가 쌀 두 가마니 저한테 보내주지 않아요. 진짜요? 아, 진짜요? 그래. 보내셨어요? 야, 그분한테 받으면 안 되지. 아니, 세상에 어디 뜯어먹을 인간이 아이, 없어서. 너무하시네. 남방 열사한테 어떻게 쌀을 뜯어먹겠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보내준 제가 뭐. 뜯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보내줬고요. 보내줬어요? 그렇지. 어린네. 이미 그 이재명 씨와의 그 녹음 녹취인가요? 네.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김부선 씨가. 이재명 도지사는 10원도 안 보내줬지만 캐더라마 박종진은 쌀 두 가마니를 보내줬다. 진짜? 근데 진짜 보내셨어요? 아니, 그러면. 네, 진짜 보냈죠. 그 김부선 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던가요? 캐도라마에 어렵게 출연해가지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누님이 가끔 속상하고 이럴 때 전화를 해요. 네. 그때 뭘로 전화 출연하신 거예요? 들어주시면 돼. 김부선이요? 네. 그때 김부선 씨가 남방 아니면 아마 그 남방열사로도 출연했고 여러 번 출연했어요. 이재명 씨와의 그 관계로도 출연을 출연하셨어요? 그래요? 그럼요. 예. 그것 때문에 순수하게 지금 쌀 두 가마니를 예. 보내준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안 나오시겠다는 거를 계속해서 쉽지 않죠. 설득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주도 쪽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예, 김부선 씨가 예. 제주도고 박앵커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적이고 훈훈한 줄은 아니에요. 근데 또 조금 장사하려고 아쉬운 하는 게 거죠. 있어요. 장사했으면 네, 맞죠? 장사지. 아니 장사는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러죠. 그럼 그거 보내신 다음에 SNS에 올리셨어요? 다 올렸죠. 제가 올리진 않았고 김부선 씨가 올렸죠. 올릴 거 알았죠. 그 전혀 생각 못. 전혀 생각 못했어요. 나도 SNS를 그때 안 할 텐데 우리 부선이 누나가 할 줄은 몰랐죠. 그래요? 그리고 저 그렇게 잔대가리를 못 돌려요. 근데 하여튼 부선이 누나가 그걸 또 올렸고 이번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근데 저는 진짜 순수하게 그 누나가 정말 쌀이 떨어졌는데 종진아 먹을 게 없다. 그런 거 보면 그분은 참 남자를 볼 줄 모르네요. 왜요? 괜히 이런 한 푼 안 주는 남자하고는 연문을 뿌리고 이 쌀을 보내주는 남자하고는 완전히 좋은 관계. 참 저 죄송한데 제 출판 기념회 네. 또 와서도 축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누나가 김치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보내달라고 해요. 보내달라고 했어요. 본인이 만들어 보내달라고. 보내주지를 않고 그래서 내가 김치를 샀거든요. 네. 하선정 근데 차에 김치. 냄새가 너무 나고 이걸 어떻게 소포로 보내야 될지를 몰라서 결국은 그냥 제가 먹었어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를 못 보내준 거에 대해서 누님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죄송한데 말씀. 대화가 너무 잘아요. 그래. 이거 어차피 예, 보내요. 너무 잘아. 누나가 김치는 보내달라고 서부농산 했는데. 김치가 좋습니다. 네. 이담채 김치. 그래요? 네. 저희 광고했던 김치인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서 하는 거예요. 뭐 네. 장사하는 건 아니고. 근데 누님 죄송합니다. 김치 그때 꼭 보내줬어야 네. 되는데. 요즘 살만 하실 것 같은데 그분? 아니 한때 방송이 다 끊겼어요. 끊겼죠. 쉽지 않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왜냐면 뭐- 난방비도 못 낼 정도가 돼서 네. 그래서 난방열사가 된 거예요. 제가 좀 약간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저격의 대상이 아. 돼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김부선 씨랑 또 한판 했어요 우리 저.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아니 가만 네. 있어봐. 김부선 씨가 최욱 씨는 뭐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최욱 씨가 그 이재명 당선자를 이제 굉장히 옹호를 좀 말도 했고.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큰일 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이재명 당선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좋은 한 거예요? 이야기를? 아니, 반반씩 했어요. 반반씩. 사안별로 나눠서. 아니, 그러면 뭐,
그럼 말 나온 김에 거기에 바로 얘기할까요, 좀? 네네, 뭐 하세요. 물어봐요. 네네. 어떤 거? 뭐를 아니 사실 그 이재명 당선자와 관련된 이야기만 다루면은 네. 사실 그 내용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진영 논리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내용은 착각하는 있죠.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아니 뭐 스캔들도 진위 여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진위 여부를 논하는 그 자체는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기루 같이 만들어진 거지.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 황상민 형님은 그러면은 이번에 김부선 씨와 이재명 도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떤 관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 관계는 이런 관계야. 그렇게 이야기할 위치가 아니잖아요. 네. 죄송한데 쾌도남만 아니니까 진행은 우리가 합니다. 네네. 아우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 바로 뺏어가네. 빨리 제대로 질문을 해봐요. 뭐가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저는 그게 진실에 대해서 첫 첫 번째. 번만 아는 거죠. 사실. 그렇죠. 직접 고소를 했다가 만약에 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면 무고죄로 역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고소한 본인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혹여라도 이거는 그냥 이건 그뭐 여러 가지 그 추론 중에 하나니까요. 네. 혹여라도 사실인데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처벌이 되게 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은 빠진 것이 아니냐. 네. 요게 보니까 김부선 씨 입장인 것 같아요. 음. 김부선 씨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내세우지 말고 이재명 본인이 직접 나서라. 네. 이 의미는 나는 자신 있으니까 당신 이거 무고야. 그러니까 당신 직접 나서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이게 이제 김부선 씨의 생각인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일단은 이재명 지사는 뭐 시정에 이제 뭐 도정에를 전념을 해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대변인격인 그런 단체에서 정리를 해서 그건 형사 절차를 취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금 지사 간에 계속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딱 이게 진실이다. 예. 이게 딱 거짓이다. 이런 게 아직 나온 게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법적 공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양쪽에 뭔가 둘 다 타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언론에서도 왜 그러면 정말로 고소를 안 하고 고발을 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데 예. 첫 번째로 이게 그 명목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익은 아니에요. 법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개인은 이제 명예훼손. 네,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명목 자체에서 나왔다시피 이거를 택했던 저 이재명 이제 당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명분이 그거잖아요. 가짜 뉴스가 이런 식으로 퍼뜨려져서 네. 저는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선거에까지 등장했고 정말 토론회에서까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 네. 과연 옳은 일이냐. 그러니까 뭐 이게 공적인 걸로 넘어갔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처음에 사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국민 앞에 해명을 가는 과정에서 네.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게 공적인 문제가 됐다.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공적인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네. 뭐 저기 나와가지고 뭐 백성원 변호사가 어젯밤에 이상한 짓 했어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네.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럼 해명을 했는데 네. 뭐 거짓 해명이다. 그럼 공적인 문제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구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짜뉴스 대책단이라고 하는 선거 문화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웠다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쪽에서도 공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대지신문 같은 것들을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면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검찰이 어차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게 되면 네. 정말 대지신문 하게 되는 거고 네. 그 자리에서라도 이재명 당선자가 직접적으로 네.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하면 네. 무고는 거기서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아. 고소 아니라 고발을 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예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더라도 그거 충분히 가능하죠. 무고죄를 걸 수 있다. 여전히 걸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고발 내용이 뭐였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고발 내용은 일단 허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김부선 씨의 주장 같은 게. 예. 그때 보면 2009년 5월 22일에서 24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결식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봉화마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변호사한테 전화가 와서 네. 거기 가지 말고 옥수동으로 와라.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 얘기가 나왔던 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밀회를 즐겼다. 뭐 이런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허위 사실은 그 결정적인 게 5월 23일 김부선 씨가 얘기했던 그날 비가 왔다고 하니까 5월 23일인데 네. 그날은 이재명 지사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리바이 증명이 되니까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런 건데요. 네.
근데 김부선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 내가 언제 날짜 특정했어. 그리고 내가 언제 그 딱 연결식이라 그랬어. 나는 그냥 추모하러 가면 그게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날짜를 특정한 적이 없는데 본인들이 날짜를 특정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알리바이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허위사실로 만든다. 그리고 나는 그 미뢰했다고 한 적 없고 그냥 내려갔다는 거예요. 봉화 가서 기자를 만났고 거기서 1박을 하고 왔다. 근데 난 미뢰했다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마치 그 2009년 5월 22일, 23, 24일 중에 하루에 이재명 지사 미뢰를 했다고 내가 말한 것처럼 만든 건 이거는 아니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재밌지 재밌어요? 않습니까? 저 너무 재밌어요. 예, 예, 예. 재미없는데. 가장 궁금한 거. 예. 왜 이 타이밍에 이재명 당선인은 이걸 꺼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방선거 때 확 불거지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수그러들었어요. 우리 맨날 하는 얘기죠.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면 코끼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슈가 좀 죽어가는 건데 물론 뭐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했다고 하지만 근데 본인이 먼저 이걸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제 이제 고발도 하고 그 전에 페이스북에 글도 올려서 이틀 동안 이재명 전 당선인 측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긴박하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재명 당선인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 특성이 나타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돌파하지 피해가지는 않는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이번 사실 민주당 경선 때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해철 의원도 이 문제를 꺼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꺼내지 않았겠죠. 왜? 당내 경선이니까. 아마 민주당 내에서 그 생각들은 다들 할 거. 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예전에 저 한나라당 때 MB랑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치열하게 붙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 그때 갈라진 게 한 10년간 지속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은 금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으면 안 된다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선 과정에서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당선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경기지사 재선이든 대선이든 경선 치러야 됩니다. 당내 경선에서. 예, 예, 예. 그 와중에서 이 문제가 안 불거질 것 같아서요. 다음에 더 크게 나올 겁니다. 왜? 뚝이 이미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당선인 한 번은 털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시기가 언제가 제일 좋으냐. 본인이 지금 힘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제일 저 정점 올랐을 때요. 이때 털고 가는 게 그나마 낫다고 저 판단했을 거고 이재명 당선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전 뭐라고 보냐면 페이스북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페이스북에 그날 글 올라간 거 보면 막 김부선 씨 얘기 막 하다가 마지막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얘기 있어요. 양지열 변호사 보셨죠? 사람들을 나보고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 꽂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제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네. 예. 칼 꽂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랑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다. 나랑 문 대통령을 억지로 갈라내려라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합니다. 결국 저는 그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당선이 하고 싶은 게 그 얘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 본인의 가장 정치적 라이벌은 보수 진영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핵심 지지층에서 본인을 비토하는 그런 핵심 코어 지지층. 이걸 뚫지 않으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저는 하고 싶었다고 보고 그 와중에서 김부선 씨까지 가져 나와서 이번에는 털고 가야 되겠다고 본 건데 예, 예, 왜가 예. 제가 또 이 말씀 드리냐면요. 보세요. 어제 백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5월 23일로 갔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날짜가?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소문이 이재명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당선인이 뭐 15개월간 미래를 즐겼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5월 며칠 날 만나고 안 만나 그렇게 중요해요? 그날만 하고 만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스캔들의 주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에 집중할까 이거죠. 지금 김부선 씨가 말했다고 추정되는 여러 이재명 당선인과의 얘기들 중에서 이재명 당선인에 가장 치명적인 두 개예요. 하나는 15개월 동안 즐겼는데 돈 한 푼도 안 쓰다 이거.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니까 그러다 칩시다. 더 심각한 거. 다 저 김부선 씨 말이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봉하마을 내려가서 참배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가지 말고 옥수동 오라고 그랬다. 이건 그렇죠. 만약에 팩트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역죄입니다. 만약에 팩트라고 하면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 팩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건 꼭 털고 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15개월 동안 뭐 했다 쳐. 예. 그건 아니야라는 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당내 경선에서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 고발장에 보면 모든 포커싱이 뭐 월미도에서 낙지를 먹었네. 광화문 낙지 그 얘기는 안 나와요. 오직 5월 20일 거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문제는 무조건 정리해야겠다는 거죠. 그게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그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뭐 그 전에 그런 얘기가 돌았죠.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은 못 찍겠으니 남경필 지사 찍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남경필 지사도 계속 난 문재인 대통령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환영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은근히 화답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이재명 이제 지금 지사 입장에서 그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려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문 대통령과의 관계가 우리는 정상적이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추모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썼다라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정치적 관련해서 와서도. 이제 김부선 씨가 쓴 글이 지난해 2월 26일 페이스북에다가 가짜 총가가 2009년 5월 22일 어디 계셨나요? 당시 제게 또 전화하셨습니다. 내 집에서 만나자고요. 또 고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에 왜 가냐고 옥수동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그런 얘기가 아예 없었다라는 것도 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근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재명 당선인에 대한 정치적 어떤 입장과 전혀 별개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려면 이런 문제는 명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시간도 9년 전의 일일 뿐더러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이게 공개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SNS 같은 데서 데이트 날짜 올려가면서 하는 연애가 아니었다라면 뭐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정말 100% 틀릴 수밖에 없는 일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치적 함의 같은 것도 포함해서 그날 꼭 하필 그날만을 이거 왜 공격하느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 정도를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벌이기 시작하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태표라고 했잖아요. 가정적으로 15개월 만났으면 그 중에 하나 얘기 나오고 하나면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요. 불가능합니다. 수습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찾은 거고 그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한 걸 찾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제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내놓은 게 비가 많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날 이제 수도권 지역에 비가 0.5mm였다. 그리고 23일, 24일 같은 경우에는 김부선 씨 본인의 SNS 따라더라도 제주도에 가 있었다. 그나마 이제 객관적인 걸로 나올 수 있는 게 그거였고 특정은 지금 소개해 준 페이스북 SNS 글에 따르면 김부선 씨가 그렇게 올린 게 또 많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또 안 맞는 얘기가 된 거예요. 해명이 안 맞는 거죠. 네. 자, 방금 전에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은 가정을 하신 거예요. 가정을 하신 거예요. 사실이라면 김부선 씨 주장에 다 맞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죠. 전제가. 이 반면에 이제 이재명 당선인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이재명 당선인 그걸 명백히 할 필요가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미래가 아니다. 그래도 어쨌든 일단 5월 달에 저 봉화마을 내려가게 못하게 하고 내가 옥수동 오라고 이것도 아니라는 것도 필요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김부선 씨 말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벗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백성원 변호사님 앞으로 수사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지금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김부선 씨가 더 불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저기 어디선가 사진 찍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 이재명 씨가 찍어준 거다. 이러면서. 근데 정작 반대쪽에 이재명 당선인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그런 김부선 씨 독사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나온다면야 얘기가 완전히 바뀌겠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이미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진실이더라도 김부선 씨 입장에서 증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김부선 씨가 최욱 씨는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욱 씨가 이재명 당선자를 이제 굉장히 옹호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큰일 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이재명 당선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반반씩 했어요. 반반씩? 사안별로 나눠서. 아니 그러면 그냥 말 나온 김에 거기에 바로 얘기할까요? 좀. 어떤 거? 뭐를? 아니 사실 그 이재명 당선자와 관련된 이야기만 다루면은 사실 그 내용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렇죠. 어떤 진영 논리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있죠.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아니 뭐 스캔들도 진위 여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진위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는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기루 같이 만들어진 거지.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 황상민 형님은 그러면은 이번에 김부선 씨와 이재명 도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떤 관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 관계는 이런 관계야. 그렇게 이야기할 위치가 아니잖아요. 네. 죄송한데 쾌도남만 아니니까 진행 오리가 아니라. 네네. 아우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 바로 뺏어가네. 빨리 제대로 질문을 해봐요. 뭐가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저는 진실에 대해서 첫 첫 번째. 번만 아는 거죠. 사실. 그렇죠. 직접 고소를 했다가 만약에 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면 무고죄로 역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고소한 본인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혹여라도 이거는 그냥 이건 뭐 여러 가지 그 추론 중에 하나니까요. 네. 혹여라도 사실인데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처벌이 되게 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은 빠진 것이 아니냐. 네. 요게 보니까 김부선 씨 입장인 것 같아요. 김부선 씨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내세우지 말고 이재명 본인이 직접 나서라. 네. 이 의미는 나는 자신 있으니까 당신 이거 무고야. 그러니까 당신 직접 나서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이게 이제 김부선 씨의 생각인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일단은 이재명 지사는 뭐 시정에 이제 뭐 도정에들 전념을 해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대변인격인 그런 단체에서 정리를 해서 그건 형사 절차를 취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금 지사 간에 계속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딱 이게 진실이다. 예. 이게 딱 거짓이다. 이런 게 아직 나온 게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법적 공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양쪽에 뭔가 둘 다 타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언론에서도 왜 그러면 정말로 고소를 안 하고 고발을 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데 예. 첫 번째로 이게 그 명목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익은 아니에요. 법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개인은 이제 보내주지 아 않아요. 진짜요? 진짜요? 그래. 보내셨어요? 야, 그분한테 받으면 안 되지. 세상에 어디 뜯어먹을 인간이 아이, 없어서. 너무하시네. 남방 열사한테 어떻게 쌀을 뜯어먹겠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보내준 제가 거. 뜯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보내줬고요. 보내줬어요? 그렇지. 어린네. 이미 그 이재명 씨와의 그 녹음 녹취인가요? 네.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김부선 씨가 이재명 도지사는 10원도 안 보내줬지만 캐더라마 박종진은 쌀 2가마니를 보내줬다. 진짜? 근데 진짜 보내셨어요? 아니 그러면 네, 진짜 보냈죠. 그 김부선 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캐도라마에 어렵게 출연해가지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누님이 가끔 속상하고 이럴 때 전화를 해요. 네. 그때 뭘로 전화 출연하신 거예요? 들어주시면 돼. 김부선이요? 네. 그때 김부선 씨가 남방 아니면 아마 그 남방열사로도 출연했고 여러 번 출연했어요. 그 이재명 씨와의 그 관계로도 출연했어요. 출연하셨어요? 그래요? 그럼요. 예. 그것 때문에 순수하게 지금 쌀 2가마니를 예. 보내준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안 나오시겠다는 거를 계속해서 쉽지 않죠. 설득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주도 쪽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예, 김부선 씨가 제주도고. 박앵커가 이렇게 인간적이고 훈훈한 줄은 아니에요. 근데 또 조금 장사하려고 아쉬운 하는 게 거죠. 있어요. 네, 장사지. 아니 장사는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러죠. 그럼 그거 보내신 다음에 SNS에 올리셨어요? 다 올렸죠. 제가 올리진 않았고 김부선 씨가 올렸죠. 올릴 거 알았죠. 그 전혀 생각 못. 전혀 생각 못했어요. 나도 SNS를 그때 안 할 텐데 우리 부선이 누나가 할 줄은 몰랐죠. 아 그래요? 그리고 저 그렇게 잔대가리를 못 굴려요. 근데 하여튼 부선이 누나가 그걸 또 올렸고 이번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근데 저는 진짜 순수하게 그 누나가 정말 쌀이 떨어졌는데 종지나 먹을 게 없다. 그런 거 보면 그분은 참 남자를 볼 줄 모르네요. 왜요? 괜히 이런 한 푼 안 주는 남자하고는 연문을 뿌리고 이 쌀을 보내주는 남자하고는 완전히 좋은 관계. 참 저 제 죄송한데 출판 기념회 네. 또 와서도 축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누나가 김치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보내달라고 해요. 보내달라고 했어요. 본인이 만들어가 보내달라고. 보내주지를 않고 그래서 내가 김치를 샀거든요. 네. 하선전 근데 차에 김치. 냄새가 너무 나고 이걸 어떻게 소포로 보내야 될지를 몰라서 결국은 그냥 제가 먹었어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못 보내준 거에 대해서 누님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죄송한데 말씀. 대화가 너무 잘해요. 그래. 이게 어차피 예, 뭐. 너무 잘 누나가 알아. 김치는 보내달라고 서부농산 했는데. 김치가 좋습니다. 네. 이담채 김치. 그래요? 네. 저희 광고했던 김치인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서 하는 거예요. 뭐 네. 장사하는 건 아니고. 근데 누님 죄송합니다. 김치 그때 꼭 보내줬어야 네. 되는데. 요즘 사실 살만 하실 것 같은데 그분? 아니 한때 방송이 다 끊겼어요. 끊겼죠. 쉽지 않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면 뭐- 난방비도 못 낼 정도가 돼서 네. 그래서
난방열사가 된 거예요. 제가 좀 약간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저격의 대상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김부선 씨랑 또 한판 했어요, 우리 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그만. 이야기만 다루면은 네. 사실 그 내용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어떤 진영 논리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있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아니 뭐 스캔들도 진위 여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진위 여부를 논하는 그 자체는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기루 같이 만들어진 거지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항상 인간미를 아주 진하게 기대하거든요. 왜? 그 사람이 인간미가 없다라는 한편으로 아쉬움을 많은 이 이재명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항상 우리가 더 큰 꿈을 가지는 지도자에게 투사하는 대중의 심리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씨 그 논란이 선거에 첨예하게 나왔는데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한두 가지겠어요. 엄청 많잖아요. 본인이 사실이든 사실이든 않든 간에. 사실이라도 억울하고 사실이 아니라도 억울한 건 아시죠? 사실이면 억울하지 않죠. 사실이면 더 억울해요. 왜요? 뭐 자. 바로 또 뭐 소개해드려야죠. 네, 예. 뭐 정치 낭인. 네. 정치 낭인 맞아. 정치 백수 박종진 전 앵커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갑자기 백수낭이라니까 참. 네. 그래도 그 할 일이 없어졌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분 참 인덕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냥 뭐 하루 세 끼는 어떻게든 먹겠죠. 아, 이번엔 예. 김부선 씨가 쌀 두 가마니 저한테